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반인이 잘하는 개발자가 되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인드셋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팀노바디스가 될 수도 있지만 많은 졸업생들의 후기를 보면 대부분 자신이 평범하거나 평균 이하라고 인식하는 자신 없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물론 엄청 똑똑하고 엄청 명문대에 뭐 지금 뭐 스탠포드 연구원 친구도 있고 이미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이제 전문직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되게 성공한 사업가도 있었고 명문대 학생들도 많았고, 근데 거의 대부분은 평범하다. 그래서 한 7, 80% 이상은 거의 평범하거나 비전공자거나 고졸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이번에도 또 비전공자 친구가 또 한 명 7천 갔죠. 그 친구도 사실 무역회사 쪽에서 일하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꼴찌들이 어떻게 저렇게 고연봉자가 되고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비밀 아닌 비밀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보면 연애 강의 듣는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못하는 사람들, 이유가 뭐냐면 모태솔로 특집 이런 거 보면 와, 저 사람들은 연애 못하게 생겼다 싶은 느낌이 들잖아요. 일반인이 봐도. 그거를 보고 해킹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연애를 쟤는 굳이 왜 저런 얘기를 해? 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막 되게 뭐 전 남친이 자기를 때렸다 어쩐다 저쩐다 막 얘기하고, 그래서 피해의식 되게 많고, 그래서 막 되게 슬프고 막 우울하고 막 분노하고. 근데 본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거를 진심으로 걱정을 해줄 리도 만무하고, 처음 본 사람은 당황스럽죠.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해? 진짜 엄청 이타적이거나 공감 능력이 엄청 뛰어나지 않은 이상은 약간 좀 무섭다. 안타깝지만 무섭다, 이런 느낌이거든. 그 대부분 찐따들도 그래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연애 강의 아무리 보더라도 진짜 뭐 연애 잘하고 멋진 사람들처럼 될 수 없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애초에 그 사람들이 입는 옷, 그 사람들이 가진 스타일, 모든 거 다 만들어도요, 실제로 하는 행동에서 애초에 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초에 내 마인드 자체가 찐따에서 벗어나지 않고 겉모습만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찐따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되게 왜 저래 저 사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애초에 마인드 자체부터가 되게 그 잘 나가는 사람처럼 바뀌어야 그 모든 게 어울린다는 거죠. 그런 스타일이나 모든 것들이. 예를 들면 저는 흑인 스타일 좋아해요 막 이러면서 막 그 흑인 음악 사랑해요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흑인 음악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사라졌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되게 흑인들 입장에서 되게 이상한 얘기거든. 예를 들면 저 아시안 음악을 좋아해요 이런 느낌이거든. 흑인 감성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게 사실은 흑인 음악이라는 것도 굉장히 장르가 굉장히 다양하고, 특히나 제가 아소토 유니온이라고 예전에 막 되게 띵커 어바츄런 노래를 부른 그 사람들이 실제로 아프리카를 가서 보니까 우리가 흑인 음악이라고 말하는 거 자체가 되게 잘못된 거였고 잘못된 정의였다라고 얘기하고 좀 부끄러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난 그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의 입장이 돼보지 않고 그거를 그 아시아식으로 그냥 아시아의 느낌으로 그냥 흑인 음악 이렇게 표현하는 게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사실 그 흑인 음악이라고 하는 장르도 사실 다양하고, 실제로 진짜 일반 뭐 아프리카 전통적인 음악이랑 지금 어떤 흑인 노예들이 부르기 시작한 뭐 소울이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뉴올리언스에서 발달한 뭐 재즈 같은 경우도 또 다른 장르고. 그래서 사실 그게 단순히 인종으로 나눌 수 있는 건가? 라는 느낌이 좀 있긴 하지. 근데 아무튼 이 얘기는 뭐 각설하고,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의 그 진짜 흑인이 되지 않으면은 그런 감성을 내기가 힘들다 라는 거에 착안을 해서 요새 막 부자 강의도 많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부자가 안 되는데 부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알아? 마찬가지야. 잘하는 개발자가 되고 싶다면 잘하는 개발자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이건 소개팅으로 봤을 때 내가 킹카처럼 흉내만 내선 안 되고 킹카 같이 행동을 해야 돼. 실제로 보면은 외모가 뛰어나지 않은데도 되게 매력적인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격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어요. 근데 개발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개발 능력이나 이런 게 되게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찐따처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회사의 팀장이거나 대표거나
개발을 책임지는 CTO거나 이렇게 한다면 내가 지금같이 행동할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특징이라고 하는 게 부자들을 저주하고 부자들은 잘못됐고 여전히 그런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근데 부자들처럼 안 되는 그게 가난한 사람들의 저주일 거예요, 아마. 왜냐면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니들 부자들만 문제야 라는 게 걔네들의 기본적인 특성이고, 나보다 저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건 제 노력이 아니고 쟤는 머리가 타고났으니까 잘한다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근데 뇌는 점점 자기에게 특화되는 방식으로 자기가 자주 하는 행동에 맞게끔 변화하거든요. 여러분들 뭐 피지컬백 같은 거 보면 정말 많은 운동선수들이 나와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보면은 몸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보디빌더식 근육이 있고, 그리고 크로스핏 하는 사람들의 근육이 있고, 그리고 정말 스포츠 종목, 각각의 종목을 하는 사람들이 마다 발달한 근육이 달라요. 의외로.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자주 하는 행동에 따라서 우리 몸이 변화한다는 거지. 우리 뇌 또한 똑같아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연산에 더 강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외골수 개발자들이 굉장히 사회성은 떨어지는데 만드는 작품들은 훌륭한 경우가 많은 게, 개발에는 특화되어 있지만 실제 사람들끼리 소통을 하는 그런 대화 스킬이나 이런 부분, 자기의 생각을 문자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퇴화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게 뇌신경 가소성 이론에 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결되는 자중지능 이론을 연결하자면, 사람마다 타고난 지능이 다 다르고 그런 지능은 여러 종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지능을 찾아서 그거를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 개선을 하다 보면 뇌신경 가소성에 의해서 그 지능이 발달한다. 즉 근육이 발달하는 것처럼 발달한다가 핵심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제일 큰 문제가 호르몬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난 아무 문제 없는데 내 인생이 막 시궁창이고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난 이게 부족하고 나는 앞으로 이렇게 나는 정말 잘하고 싶고 내가 이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러면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가질 마인드셋을 똑같이 따라하는 게 핵심이겠지. 나는 팀로버 처음에 할 때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결과를 내겠어라고 얘기를 했고, 10년 전에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했고 실제로 우리나라 최고의 결과를 내고 있죠. 그 이유가 결국엔 마인드셋을 그렇게 가져갔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소기업에 가든 어디 가든, 지금 옛날에는 뭐 네카라쿠베 안 간다 괜히 시비 털렸는데, 네카라쿠베 장소도 이제 좀 많이 다니니까 뭐 그거 갖고 시비도 뭐 안 털리더라.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야. 그게 아니 경력자 돼서 네카라쿠베 장소 가는 게 돈 훨씬 잘 벌고, 실제로 그런 네카라쿠베 장소도 경력자 더 선호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그러니까 경력자 돼서 가면 되죠 이렇게 하니까 그건 문제가 있고 막 이랬거든. 한국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랑 다 똑같아야 되거든. 이게 되게 안 좋은 습성이야. 이게 집단주의의 문제지.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라 그래 놓고서 실제 행동은 자기랑 생각 다르면 다 욕하고, 되게 이상한 마인드 갖고 있어. 자, 아무튼 그러면 너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너를 뽑는 사람들 있죠. 저는 이제 면접관의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정의하고 여러분들이 회사를 책임지는 사람들의 마인드셋을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너도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감스럽게 너 스스로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사람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거 양날의 칼인데, 약간 내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유재석 같은 스타일로 착한 얘기만 하고 되게 말도 되게 좀 예쁘게 하고 내가 못하겠습니까? 내가 강사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내가 지금 20년 가까이 강의를 하고 맨날 말하는 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 물론 기술 공부도 많이 하지만, 근데 그런 입장에서 말 이쁘게 하는 거 저한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옛날에 진짜 회사 생활할 때 능력이 없을 때는 착하게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20대 초반에는 사람들이 날 다 좋아했어요. 회사에 진짜 정말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 동료들이 저를 많이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되게 착한 척을 잘한 거지. 난 착하지 않거든. 근데 그때 말 이쁘게 하면 사람들이 착하게 보던데, 근데 그거는 내 본심이 아닌데, 지금이 더 본심에 가깝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나오면은 말 안 하겠는데, 사실 인간은 경각심이 있어야 발전해요. 그래서 제가 그 면접관의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죠. 제 3자의 역할을. 그 기준에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상처받을지라도 그렇게 학생들이 계속 단련돼 가는 거죠. 왜냐면 내 입장에서 내가 뽑고 싶은 CTO의 느낌으로 질문을 항상 하거든, 학생들한테.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잘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자기 객관화가 되기 전에 마인드셋부터 피해의식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잘했는데 저 사장 새끼가 문제다. 이 마인드 자체가 문제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은 재능 때문에 잘 되는 거고 나는 타고난 게 없다. 이거 자체가 되게 잘못된 거예요. 나는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했고 우리 집이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우리 집 막 빨간 딱지 2번 나가고 결국엔 경매로 집 팔리고 그 진짜 막 이사하는 비용 한 500만 원 엄마가 달라 그래가지고 월세로 막 진짜 20대 초반에 그렇게 월세로 1050짜리로 막 가고 막 되게 우리 집 쫄딱 망해가지고 막 그렇게 20대 초반에 그런 거 겪으면서도 난 부모님 원망 안 했어.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했어. 그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나는 내가 부족하니까 이제 내 시대의 시작이구만. 내가 열심히 해보자 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돈이 없어서 서러운 경험 많이 했지. 20대 초반부터 한 중반까지. 돈 없으니까 서울대 고시촌 지금도 되게 월세 15만원 막 이런 집 있어요. 근데 산 중턱에 있어 진짜. 막 약수터 진짜 가깝고 이런 데서 살아보면서 자본주의를 차갑게 느꼈고 그렇게 고생했지만 난 부모님 원망한 적 한 번도 없어. 왜 그런지 알아? 그게 어쩔 수 없잖아. 대부분의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그리고 내가 하면 되잖아. 이런 마인드인 거야. 왜 이게 되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인정을 하고 좀 고급스러운 마인드를 지향하고 하면 할수록 정말 모든 일이 잘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이 가난했지만 우리 집만큼 가난한 집도 많이 없을 거야. 근데 그 정도로 되게 가난했거든. 근데 옛날에 아빠가 사우디 갔다 와서 집을 사서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경매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진짜 돈이 너무 없어지는 거야, 집이. 그러면서 진짜 고생을 했지만 나는 원망을 안 했어. 원망을 할 이유가 없지. 내가 내 인생을 살면 돼. 내가 노력해서 하면 되는데. 내가 바닥인 걸 인정하면 이게 돼요. 근데 내가 바닥인 걸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만 하고 아무런 행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런 마인드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마인드셋을 좀 고급지게 바꿔야 된다는 거지. 자기를 속여야 돼요. 왜냐면 이게 무기력해져 사람이. 자꾸 나는 시궁창이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하니까 이 부족한 걸 이용해서 나 이제 올라갈 거밖에 없다라고 마인드 세팅을 하면 오히려 잃을 게 없으니까 더 할만한데 너무 막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많더라고. 이렇게 학교는 괜찮게 나왔는데 백수로 오래 산 친구들이 회복을 잘 못하더라고. 내 아는 동생도 그래. 그게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이거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그 세상을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괜찮은 학교까지 들어갔는데 졸업하고 나면은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좌절하고 지쳐버리는 거야, 사람이. 근데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바닥이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40대 되면은 여러분 노숙자 안 될 것 같으세요? 캘리포니아에도 그렇게 노숙자들이 많아졌다는데 용산에 거기 막 텐트 같은 거 되게 많이 친 노숙자 촌이 있어. 용산 앞쪽에는 최첨단 건물들이 막 지어지고 있는데 저쪽에는 또 텐트에다가 사는 노숙자들이 많은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해. 자본주의가 참 잔인하다 싶으면서도 그러면 자본주의 말고 공산주의가 정답이라면 북한을 보면 그냥 다 못 사는 게 나을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적응 못한 사람은 못 사는 게 나을까 해보면은 차라리 후자가 낫지 않아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빡센 나라들이 돈을 잘 버니까 복지도 더 나은 경우가 많아서 아예 북한은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잖아. 근데 우리는 그 정도의 절대적 빈곤까지는 그거는 거의 70년대 이후부터 이미 극복을 했잖아. 근데 북한은 고난의 행군 할 때 정말 아사자가 몇십만 명이에요. 그런 것보다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래서 수정자본주의를 많이 이렇게 정답이라고 하긴 하는데 글쎄다. 그것도 또 단점이 새로 나오기 시작하니까 전 사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야. 우리가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개인이 바꾸기에는 대통령이 되지 않은 이상 쉽지가 않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상황에서 잘 버티면 되는 거야. 향후 5년간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중국발 지금 부동산 리스크가 많이 터지게 되면 지금도 뭐 난리 났다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한 30%, 25%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그 리스크를 같이 떠안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쉽지가 않죠. 지금도 힘든데. 그래서 좀 미래를 생각해서 향후 먹거리가 있으니까 좀 우리가 좀 더 많이 잘 버텨보자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